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코팍스를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완료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등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 인수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분 가치 산정 등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바이낸스는 코팍스의 최대 주주인 이준행 대표의 지분 41.2%를 사들이 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이 대표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코팍스는 닥사의 회원입니다. 하지만 5대 거래소 중에 가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마켓인 코팍스가 바이낸스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는 것도 그리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 진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창펑자오가 토큰 컨퍼런스에 다니면서 한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몇 번이나 피력했었고, 국내 가상자산 특근법 도입 이후로 바이낸스 한국어 지원이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 한국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황금의 땅, 기회의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게임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들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는 바이낸스 입장에서, 그리고 코인판의 규모를 봤을 때도 한국 시장은 분명히 매력 있는 곳이란 거고요. 그에 따라 바이낸스와 코팍스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에 오늘날 이런 인수설은 단순히 설로만 남아있진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계자도,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수라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나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정책 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죠. 계속 이어나가자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코팍스는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다. 지난 2월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를 연동해 원화 거래소로 이름을 올린 뒤 본격적인 국내 사업 확장에 나섰지만 글로벌 긴축과 FTX 파산 등 이딴 악재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바이낸스는 꾸준히 한국 시장 진출을 노렸지만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직접 진출을 포기한 채 우회로를 찾았다.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계약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업비트 독주 체제지만 강력한 자본력을 가진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앞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나설 경우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수에 대해 바이낸스와 코팍스는 공식 답변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런 거부한 것이 오히려 인수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인수가 사실에 가깝다는 그 무게를 실어주는데 좀 더 영향을 끼친 부분이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아무튼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통해서 우회 진출하면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그 구도 자체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바이낸스와 코팍스의 연결고리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국내 프로젝트 역시 보다 손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업비트 독주 체제가 무너져야 궁극적으로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요. 위믹스가 겪은 일들을 떠나서, 그리고 닥사의 어떤 그런 졸속 상패를 떠나서 그냥 한국 코인 시장의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제대로 무르익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는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갇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상장 기준과 상패 기준과 그리고 초과 유통에 대한 기준도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프로젝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더 많은 유저를 들여오고 사업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가격이죠.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거래소 상장 지속 여부인데, 업비트라는 거래소, 닥사라는 협의체가 그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장과 상폐를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국내 프로젝트들은 닥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업적 성과를 보이기 위한, 투자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약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더 크게 발전하길 바라는 입장이고 정말 그런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젝트들을 위해서라도 닥사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통해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물갈이라는 것 이것 자체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하등 나쁠 게 없다. 가장 기분 나쁜 거는 닥사, 그 중에서 업비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는 그동안 추진하던 국내 직진출이 규제 장벽에 막히자 국내 거래소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 바이낸스는 애초 2020년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직진출을 도모했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견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원화 결제 거래소 인수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도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자금 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앞세운 이런 금융당국의 견제, 특근법의 도입은 진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이뤄냈는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특근법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크게 취한 것은 거래소란 말이죠.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바이낸스와 같은 경쟁자는 죽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바로 특근법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바이낸스는 굴하지 않고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팍스 인수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규제 장벽을 피해 국내 거래소 인수를 통한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팍스는 그 최적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고팍스도 FTX 사태 이후로 이런저런 영향을 받았거든요. 고팍스 거래소 내에 스테이킹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코인을 맡아주고 그것으로 대신 이제 이자를 지급한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이제 FTX 사태 이후로 고팍스도 영향을 받았고 그에 따라 40몇억 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날아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팍스가 어떤 식으로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거래소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죠. 업비트가 80%를 다 먹고 있는데 0.1%로 어떻게 그 40몇억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니 한국 진출을 원하는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고팍스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면의 전환을 꾀하는 고팍스 입장에서도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인수설에 무게가 확실히 실린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가세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흔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5대 거래소가 시장을 움직이지만 점유율을 놓고 보면 업비트가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독과점이죠, 업비트의. 그리고 고팍스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0.1%로 미미한데 바이낸스와 고팍스가 오더북을 공유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350종으로 업비트의 약 2배 수준이고 고팍스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투자자로서는 암호화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고팍스로 옮겨갈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합치면은 100여 종이거든요. 바이낸스는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장의 투명성, 상패의 투명성, 바이낸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 때 루나 가격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 창펑자오도 굉장히 많은 코멘트를 트윗으로 날렸는데 거기서 창펑자오가 이런 말을 해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거래소가 할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좋은 속에 영향이 미칠 정도로 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진짜 투자자 보호를 해주는 거래소는 바이낸스란 말이죠. 업비트 국내 닥사랑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택의 폭도 넓고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업계의 위상도 굉장히 높고 상장과 상패의 어떤 그 절차 자체가 국내 거래소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바이낸스에 옮기지 않아도 된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바이낸스에 옮겨갈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출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은 닥사의 상장 기준 완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바이낸스로서는 고팍스의 거래 종목을 더 늘릴 여지가 생기고 다른 거래소들도 경쟁에 뒤처지지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거래 종목을 다루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바이낸스가 350여 종의 코인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고팍스에 연동된다면 닥사도 빠르게 코인들을 상장시켜가면서 그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화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닥사가 현재 상장에 대한 기준, 상패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위믹스 사태 이후로 자신들이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상폐해놓고 그런 소리를 하죠. 정말로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 바이낸스로부터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상장을 해 나가다 보면 닥사 거래소가 알아서 자멸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무리하다 보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고팍스가 국내 암호화폐 동아시아 시장의 교두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바이낸스가 단순 주주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과 해외 투자자 간 접점이 넓어지고 고팍스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도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팍스가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바이낸스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과 해외 투자자 간의 접점이 넓어지고 고팍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업비트의 공고한 독과점 체제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고팍스가 바이낸스로부터 인수되는 것 자체가 한국 프로젝트가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게 될 아주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파생 상품이 고팍스에서 거래될지도 주목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파생 상품이 지원되는 건 좀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 계약이 최종 성사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실제로 인수권이라는 것은 인수가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빗썸 FTX 이야기 나왔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FTX 사태 때문에 FTX 거래소 자체가 흔들린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인수라는 것은 끝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고팍스가 바이낸스에게 인수되면은 한국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받아봐야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따져봤을 때 꽤나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원화 재상장을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이제 위메이드에 가서 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재상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상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신규 상장을 위해서도 지닥이 원화마켓으로 될 그 가능성을 보고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원화마켓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 실제로 실천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과로서 나오기까지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은. 바이낸스가 저번에 재단 물량이 많이 남은 코인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위믹스는 너무 많이 남아서 상장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바이낸스가 말한 재단 물량이 많이 남은 코인을 조심하라는 의미는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 러그풀 프로젝트를 조심하라는 의미 같거든요. 바나나톡처럼 15개를 재단 물량 갑자기 풀어버리고 튀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근데 위믹스의 재단 물량은 제 락업이 되어 있고 커스터디 업체에 수탁이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창풍자오가 말한 그런 러그풀 프로젝트를 칭하는 부분과는 좀 다른 의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게임사 수장들의 신형 키워드 기사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쳐볼까요? 찾기를 누른 다음에 블록체인을 검색하면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3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위메이드 측으로부터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작년 미르포 글로벌의 흥행 이후로 국내 게임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행처럼 블록체인 사업에 P2E 게임에 뛰어들었지만 작년의 P2E 침체 이후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 이후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블록체인 이야기 했느냐는 듯이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여전히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이다. 위믹스 플레이를 내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부침이나
뭐 상승에도 관계없이 이 사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업의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이고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블록체인 게임이 주류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내 게임사의 신년사를 보고 있으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작년만 못하고 재작년 미르포 글로벌의 성공 이후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성과를 보여내기에는 2023년이 나쁘지 않은 한 해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한 위메이드도 게임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인 게임의 출시와 성과로 이어지고 트래픽 증대로 이어지면 위메이드, 위믹스에 대한 평가는 작년 미르포 글로벌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지 못했고 그 예측지 못한 결과로 인해 평가가 굉장히 빠르게 달라졌던 것처럼 올해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립토의 부침과 P2E의 침체가 오히려 위믹스 사업이 확장되는 데는 저는 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믹스 사태가 뼈아프긴 합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오늘 마로의 유통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로는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마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3천만 개거든요. 근데 이 마로조차 현재 초과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1월 3일 기준으로 마로의 프로젝트 팀 제공 물량은 7억 6천만 개거든요. 근데 마로의 유통 계획서를 보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통량은 7억 5천만 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즉 본래 계획보다 뭐 1,500만 개, 2천만 개에 가까운 물량을 초과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로젝트 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업비트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로에 대한 뭐 그 어떤 유의 지정이나 그 어떤 경고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초과 유통의 과함을 설정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상패와 상장을 결정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업비트는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코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NFUP 이 코인은 정말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NFUP 코인을 말도 없이 초과 유통해서 그걸 시장에 풀어서 자기들 공장이랑 토지를 샀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재작년 말경에 NFUP 재단 측이 자기 코인을 임의로 초과 유통하고 팔아서 공장과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코인원이 그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요. 즉, 이 코인이 초과 유통되고 공시 없이 팔렸다는 그것을 거래소가 뭐 3분기 정도 있다가 4분기 정도 있다가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코인 프로젝트의 유통량 관리, 재단 물량 관리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능력 부족의 방증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NFUP 코인에 대한 또 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했다는 말입니다. 투명치 못한 방식과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상장과 상패를 결정하는지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하면 안 되고 그냥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는 바예요. 오늘날 업비트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렇고 코인원이 하는 일들도 그렇고 이거는 뭐 업비트 코인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빗썸도 초과 유통되고 있는 코인이 있고, 코인원은 아예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제로인 코인들이 뭐 30몇 개, 50몇 개 있는데 이건 시세 조작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홀더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을 버젓이 이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고 어떤 기준으로 상패를 결정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죠. 오늘날 초과 유통되는 코인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위믹스와 같은 이유로 유의종목 지정됐는데 NFUP는 유의종목에서 해제가 되고 위믹스는 상패가 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대한 돈이 오가고 있는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위믹스 홀더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저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먼저 거래소부터 제대로 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선 자율규제라는 막강한 권력을 그들에게 줘선 안 됩니다. 거래소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지 이들이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일을 한단 말이죠.
얘들에게 과한 권력을 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버젓이 이행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벨로프가 뮤 레전드라는 게임을 중국판으로 발급받았죠. 그에 따라 어제 벨로프의 주가가 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벨로프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재원으로 4.5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지분을 5.5%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재원으로서 벨로프로 조금의 투자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고, 언제 엑시트할지 모르겠지만 엑시트했을 때 그 투자 수익의 일부가 위믹스 플랫폼 소각에 쓰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투자 수익의 일부뿐만 아니라 투자금 자체도 위믹스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 모두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위메이드의 유통량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는 당연히 위믹스를 쓴 것 이후로 성과로 이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스니커즈가 위믹스 3.0 토큰 리스트에 추가된 것, 그리고 오늘날 벨로프가 뮤 레전드 중국 판호 발급받은 것,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후에 더 많은 게임이 나올 거고요. 더 많은 NFT가 나올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이 바로 위믹스 플랫폼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우리가 보고 난 이후로 평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유통량에만 너무 무게가 기울어져 있지만, 그리고 위메이드도 현재 중국 판호 발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에 있거든요. 제가 어제 IR팀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도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M과 미르4를 판호 발급받기 위해서 중국 인력도 늘렸고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뮤 레전드가 갑작스럽게 판호 발급이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뮤 레전드 이전에 국내 게임 7종이 중국 판호 발급 받았던 것처럼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미르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중국 판호 발급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중국 판호 발급은 분명한 호재가 맞지만 위믹스 플랫폼에는 다소 이게 직접적인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은 저는 여전히 똑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판호 발급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가 맞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부양이나 위믹스 가격의 상승 또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의 확장은 미르M 글로벌과 애니팡 글로벌 P2E 버전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다양한 방식의 활로를 뚫어놓는 것, 그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중국 판호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믹스 홀더, 위메이드 주주, 클레바 홀더분들이라면 유홀더 카페에 가입하시면 좋거든요. 다양한 글들을 읽어보실 수 있고, 저희 카페의 경우에는 근거 없는 비난은 무조건 칼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과 검열을 거친 게시글들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믹스 밖의 홀더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홀더들이 근거 있는 비판,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위홀더 카페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믹스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바로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찬티라고. 근데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믹스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밖에 아무런 네이버나 코인 커뮤니티 가면은 다 욕밖에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을 해도 홀더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홀더 카페에 가입해 보시면 참 좋겠고요. 위믹스 홀더 위메이드 주주라면.